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실패하고 탄핵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왜 12월 3일 급박하게 비상계엄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으나 윤석열은 비상계엄 며칠 앞두고서 몹시 흥분해서 실행을 조급하게 결정합니다. 윤석열은 왜 이토록 비상계엄을 조급하게 서두르게 된 걸까요? 비상계엄 작전 실행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급박하게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 브로커 사기꾼의 허풍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의 증언과 제보, 녹취록과 통화 내역 공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0월 15일 명태균은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뭘 한다고. 그리고 명태균은 대통령을 향해 협박성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한편 10월 21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돈 받겠다더니 돈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에 연관된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윤석열, 윤상현,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김진태 등 국민의힘 정치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도 왜 그토록 탄핵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그 유명한 여사님 선물일에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습니다. 김건희에서 나한테 그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선장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그리고 10월 31일 명태균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윤석열, 김건희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찍죠.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차 아프지. 11월 10일 김건희가 실제 공천 개입에 개입한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건희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기라.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대외비인 대통령 일정까지 명태균이 알고 있었다는 문제까지 공개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거기 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그쵸.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 녹취록 파문을 과거처럼 검찰과 언론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천 개입과 부정선거 문제를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적들을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하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모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고민하던 검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갈등하던 국민의힘 한동훈조차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검찰은 윤석열 부부의 수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됐으나 윤석열은 결국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를 우리는 한 달 뒤에 알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창원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되었습니다. 11월 12일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이미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거.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거. 다 알아. 애들이 카톡하고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검사 보고 내가 놀래갖고 뭐 국정농단에도 나가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싸고 어제도 클레 주고 받고. 11월 26일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을 3번째 거부권 행사하였고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1월 27일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2022년 선거 공천심사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자료를 조사한 뒤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윤상현이 왜 그토록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말들을 가장 앞장서서 서슴지 않고 발언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특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1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친한계한 초선 의원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결표다, 찬성표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다, 수사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은 11월 29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이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대통령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으며 대외비 문서를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공개합니다. 각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 주말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뭐라도 해서 자격을 증명하라고 압박한 것일까요? 12월 3일 옥중 명태균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검찰청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결정은 이미 검찰은 윤석열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태도 변화는 그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상설특검 개정으로 이제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앉아서 탄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윤석열은 내려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윤석열 최후의 선택.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전복 내란을 일으키다. 마침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2시간 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6시간 만에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발표하며 위헌적 계엄령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군과 경찰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 친위 쿠데타는 사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최소한 며칠 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의 군사작전은 비밀 유지의 함정과 허술한 준비로 인해 국회 진압에 실패합니다.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하루 전 12월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사령부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는 12월 3일 7시 직전부터 대기하였으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훈련용 대기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일 눈발이 조금 날려 헬기가 띄울 수 없어 출동이 취소될 것으로 인식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특전사령관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였습니다.
결국 출동 준비 자체가 늦어진 상태에서 특전사는 비상금지구역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10분여가 지연되며 결국 계획보다 48분이 늦게 국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공수와 다른 공수부대 출동 대기 상태였으며 상공수 수백 명이 국회로 추가 출동하였으나 계엄 해제가 선언되며 부대로 되돌아갔고 다른 부대도 소식을 듣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본청과의 지휘체계 혼선이 발생하며 경찰 병력 출동 인원과 출동 시간이 지연되며 국회 봉쇄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가포 비상을 발령했다가 의로 비상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본청이 의견 충돌하였으며 의로 비상마저 보류됩니다. 결국 지원 병력의 부족으로 경찰은 국회 봉쇄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의로 비상은 가포 비상에 비해 가용 병력의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고 실제 경찰 병력이 5,000명 이상 투입되었을 경우 국회 봉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비상계엄령의 실패에 대해서는 많은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과연 우스개 소리처럼 군 미필자 윤석열의 허술한 준비로 인해 실패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계엄 세력은 2시간짜리 내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만약 눈발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사소한 우영과 군경 내부의 혼선이 없었다면 계엄은 실패했을까요? 계엄이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끔찍한 문제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대오로 저지하려고 했던 계엄 세력과 부역자들은 내란 카르텔 세력입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기만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